전염병이 휩쓴 그해 산에 버려진 3살 아이. 그를 구한 건 사람이 아닌 새끼를 잃은 암호랑이였습니다. 저 산짐승을 당장 쫓아내야 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소리쳤고 한 소녀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입니다. 과연 짐승처럼 자란 그 아이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깨비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해 봄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었다. 기침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곡식은 이미 전년도 겨울에 바닥났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굶주림에 비틀거렸다. 죽은 자를 묻을 힘조차 없어 시신을 산에 버리는 일이 흔했다. 그렇게 버려진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다. 산유의 부모도 그 병에 걸렸다.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고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를 업고 산으로 올랐다. 마을에 남으면 아이도 감염될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저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병든 몸을 이끌고 산 길을 오르던 아버지는 결국 고개 중턱에서 무너졌다. 아이를 내려놓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산유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어둠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사흘을 울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기어다니며 뿌리를 씹었고 빗물을 핥았다. 하지만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나흘째 되던 밤, 산유는 더 이상 울지 못했다.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린 채 작은 숨만 가늘게 내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크르릉. 낮고 무거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발소리는 느렸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짐승의 발걸음이었다. 황금빛 눈이 어둠을 가르며 아이를 향해 다가왔다. 암호랑이였다. 그 호랑이는 한 달 전 새끼 2마리를 잃었다.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은 것이었다. 젖은 아직 남아 있었고 본능은 새끼를 찾으라 명령했다. 하지만 산 어디에도 새끼는 없었다. 그저 텅 빈 굴과 차가운 바람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또다시 울음소리를 들었다.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사람 새끼의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호랑이의 귓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본능이 반응한 것이었다. 호랑이는 산유를 발견했다. 작고 약하고 거의 죽어가는 생명체. 이빨 한 번이면 끝낼 수 있는 존재. 하지만 호랑이는 물지 않았다. 대신 코를 들이밀어 냄새를 맡았다. 사람의 냄새. 낯설지만 그 안에서 새끼의 냄새도 함께 느껴졌다. 약하고 떨리고 살고자 발버둥 치는 생명의 냄새.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었다. 옷깃을 조심스럽게 물어 들어 올렸다. 산유는 축 늘어진 채 실려갔다.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호랑이는 아이를 자신의 굴로 데려갔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바위와 나무 뿌리로 둘러싸인 어둡고 따뜻한 공간. 호랑이는 아이를 굴 한쪽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두꺼운 털이 작은 몸을 덮었고 체온이 전해졌다. 산유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황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따뜻했다. 호랑이는 사냥을 나갔다. 토끼를 잡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날고기를 먹지 못했다. 이빨이 약했고 씹는 법도 몰랐다. 호랑이는 며칠을 고민했다. 본능은 새끼에게 먹이를 주라 명령했지만 이 새끼는 자신과 달랐다. 결국 호랑이는 아이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마을 근처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가 있는 곳. 호랑이는 아이를 숨겨두고 밤을 기다렸다.
그리고 곡식 자루를 물어와 아이 앞에 놓았다. 산유는 본능적으로 곡식을 집어 입에 넣었다. 삼켰다. 살았다. 그렇게 산유는 호랑이의 새끼가 되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의 손에서 자라게 된 아이.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산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존재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12해가 흘렀다. 산유는 더 이상 3살배기 아이가 아니었다. 키는 자랐고 몸은 단단해졌다. 그는 네 발로 달렸다. 두 다리로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손과 발을 함께 땅에 디디며 달리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자연스러웠다. 바위를 오르고 나무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다. 손톱은 두껍게 자랐고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냄새로 길을 찾았다. 눈을 감아도 산의 모든 길을 알았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짐승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코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사람의 냄새도 멀리서 맡을 수 있었다. 그 냄새는 항상 그를 긴장시켰다. 고기는 손으로 먹었다. 날 것도 먹었고 익힌 것도 먹었다. 호랑이가 사냥한 것을 함께 나눠 먹는 날도 있었고 스스로 토끼를 잡아먹는 날도 있었다. 불을 피우는 법은 알았다. 마을에서 훔친 부싯돌로 몇 번이고 시도한 끝에 익힌 기술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날 것을 뜯어먹었다. 그게 더 간편했다. 말은 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낼 수 있었지만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입술과 혀가 소리를 만드는 법을 몰랐다. 대신 으르렁거리는 소리, 낮게 우월거리는 소리, 짧게 울부짖는 소리로 호랑이와 의사소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산유는 몇몇 말에 반응했다. 가라. 잡아라. 돌 던져라. 조용히 해. 이 말들은 그의 귓속에 박혀 있었다. 뜻은 정확히 몰랐지만 소리의 느낌으로 이해했다. 가라는 움직임을, 잡아라는 행동을, 조용히 해는 멈춤을 뜻한다는 것을.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산유는 어릴 적부터 마을 근처까지 자주 내려왔다. 호랑이와 함께 혹은 혼자서. 배가 고플 때마다 곡식을 훔치러 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담장 너머, 골목 모퉁이, 지붕 위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그저 소음이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의 연속.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소리들은 패턴을 만들었다. 같은 소리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었다. 가라는 누군가를 쫓아낼 때, 잡아라는 무언가를 붙잡을 때, 조용히 해는 시끄러울 때. 산유는 그 패턴을 몸으로 익혔다. 그는 말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말을 훔쳐들은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산유는 또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곡식 창고 근처였다. 호랑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산유는 혼자 담을 넘었다. 자루를 하나 집어 들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였다. 횃불이 흔들렸다. 산유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자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산유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산유는 곡식 대신 떡을 발견했다. 창고 한쪽에 놓인 작은 바구니. 하얀 떡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냄새가 달콤했다. 산유는 떡을 집어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달고 따뜻했다. 지금껏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 그 이후로 산유는 떡을 찾아다녔다. 곡식보다 떡이 좋았다. 하지만 떡은 늘 같은 곳에 있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되었다.
저 산짐승 새끼가 또 왔나 봐. 곡식만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이젠 떡까지. 사람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지. 산유는 이 말들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은 이해했다. 두려움, 분노, 혐오. 그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더 빠르게 도망쳤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배고픔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렇게 산유는 자랐다.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지 못하는 짐승의 몸을 가졌지만 사람의 기억을 품은 경계의 선 존재로. 같은 시간 마을에서는 한 아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다. 연화는 떡집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떡집을 운영했고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이곳에서 떡을 샀다. 쌀가루 냄새가 항상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연화는 곱게 자랐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바느질을 가르쳤다. 작은 손으로 바늘을 쥐고 천에 꽃을 수놓는 법을. 처음엔 삐뚤삐뚤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손끝은 정교해졌다. 매화, 모란, 나비. 천 위에 수놓아진 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쳤다. 천자문을 읽게 했고 매일 아침 붓으로 글자를 쓰게 했다. 연화는 그를 좋아했다. 종이 위에 먹물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상상했다. 먼 곳의 이야기, 듣지 못한 소리, 보지 못한 풍경을.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예뻐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아이. 누가 봐도 좋은 집안의 딸이었다. 연화는 그 시선을 알았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연화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산을 향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향해.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다. 호랑이가 있고 짐승이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화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궁금했다. 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어둠 너머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연화는 어릴 적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밤중에 들려오는 발소리. 담장 너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누군가 곡식 창고를 뒤지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 했지만 연화는 그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었다. 재빨랐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은 달랐다. 내 발로 뛰는 것처럼 보였다. 연화는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곡식 창고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다. 떡이었다. 그림자는 담을 넘어 사라졌다. 연화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림자의 모습이, 움직임이, 그 존재 자체가 머릿속에 남았다. 그 이후로 연화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그림자를 기다렸다. 대부분의 밤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연화는 그림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의 아이.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 새끼라 불렀지만 연화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 존재는 짐승 같았지만 어딘가 사람 같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그림자를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림자는 점점 대담해졌다. 담을 넘는 것뿐 아니라 골목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화는 그림자가 자신의 집 근처까지 온 것을 발견했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림자는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떡이었다. 연화네 집에서 만든 떡.
연화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얼굴이 드러났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얼굴을 한 무언가였다.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눈은 사람의 눈이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쪽은 꽃처럼 곱게 자랐고 한쪽은 짐승처럼 거칠게 자랐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그저 아이였다. 산유는 연화를 보고 얼어붙었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었다. 도망쳐야 했다. 본능이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는 떡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금 찐 따뜻한 떡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산유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하얀 손. 흙 한 점 묻지 않은 부드러운 손. 자신의 손과는 너무 달랐다. 산유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괜찮아. 연화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산유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뜻은 몰랐다. 다만 그 목소리에 적대감이 없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연화는 떡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섰다. 산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빨리 떡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담을 넘어 사라졌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산의 아이. 그는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연화는 궁금했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부모는 어디 있을까? 이름은 뭘까? 그날 이후 산유는 자주 연화네 집 근처에 나타났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담해졌다. 연화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매번 떡을 준비해 두었다. 창가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 떡을 담아두었다. 산유는 밤중에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 가끔은 연화가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땐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은 교환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짐승의 습격에 대해 수군거렸다. 곡식이 사라지고 떡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덫을 놓고 창을 준비했다. 하지만 산유는 늘 그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유는 늘 같은 골목으로 들어왔다. 연화네 집 뒤편, 담장이 낮은 곳.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달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다. 산유는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놈을 잡아야 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가? 사람도 아닌 게 감히. 산유는 그 말들의 뜻을 몰랐지만 분위기는 알았다. 위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고픔은 여전했고 연화가 준 떡은 너무 맛있었다. 어느 날 밤 산유는 평소보다 늦게 마을에 도착했다. 호랑이가 사냥에 실패해 늦어진 탓이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듯했다. 산유는 담을 넘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연화네 집 창가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연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유는 멈칫했다. 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때 연화가 창문을 열었다. 여기. 연화가 손짓했다. 산유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연화는 떡 하나를 내밀었다. 산유는 받아서 먹었다. 그리고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연화도 산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짐승의 눈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연화는 그것을 느꼈다. 이름이 뭐야? 연화가 물었다.
산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연화는 한숨을 쉬었다. 말을 못하는구나. 산유는 고개를 기울였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붓으로 글자를 썼다. 산. 연화는 그것을 산유에게 보여주었다. 산. 너는 산에서 왔으니까. 산. 산유는 글자를 몰랐다. 하지만 연화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산. 그 소리는 익숙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하던 소리. 산짐승. 산에서. 산 위. 산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미소 지었다. 그래, 산. 그날 밤 산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정확히는 이름이라기보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는 따뜻했다. 다음 날 밤 산유는 또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산유는 혼자 움직이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 여러 명이 골목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횃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고 손에는 창과 덫이 들려 있었다. 산유는 본능적으로 멈췄다. 위험했다.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연화가 준 떡의 맛이 생각났다. 산유는 조심스럽게 담을 타고 올라갔다. 그때 한 남자가 소리쳤다. 저기다, 잡아라.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산유는 재빨리 담을 넘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고 막다른 길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횃불 빛이 가까워졌다. 산유는 벽을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벽은 너무 높았다. 손톱이 벽에 긁혔고 손에서 피가 났다. 사람들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그때 누군가 산유 앞에 섰다. 연화였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산유를 가렸다. 비켜, 연화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 곡식을 훔쳐갔잖아. 배가 고팠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훔친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했다. 연화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집안의 딸이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그건 짐승이야, 연화야.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에요.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산유를 바라보았다. 산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는 떡이 없었다. 그저 빈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산유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횃불, 창, 고함 소리.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연화의 손만은 두렵지 않았다. 산유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처음으로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연화는 산유의 손을 꼭 쥐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고 따뜻한 손이었다.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연화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약 다시 곡식을 훔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떡을 줄 테니까 훔치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 제발 이번만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한 어른이 나섰다. 연화, 내 아버지 얼굴의 면에서 이번만 봐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마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산유는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은 느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연화는 산유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가도 돼. 연화가 말했다.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똑바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따뜻했다. 두렵지 않았다. 산유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 담을 넘어 사라졌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꼭 다시 와. 산유는 그날 밤 이후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다. 연화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기다렸지만 산유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심했다. 산짐승이 드디어 사라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연화는 불안했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혹시 배가 고파 쓰러진 건 아닐까? 열흘째 되던 밤, 연화는 떡 바구니를 들고 집 뒤편 담장 근처로 나갔다. 그곳은 산유가 늘 나타나던 곳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연화는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담장 위에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산유였다. 왔구나.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산유는 담장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연화는 바구니를 들어 보였다. 떡 가져왔어. 내려와. 산유는 천천히 담장에서 내려왔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연화는 떡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산유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다. 연화는 산유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으로 뜯어먹고 씹고 삼켰다. 마치 짐승처럼. 저기. 연화가 말했다. 산유는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연화는 품에서 작은 숟가락 하나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숟가락이었다. 연화는 그것을 산유에게 건넸다. 산유는 숟가락을 받아 이리저리 살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다. 연화는 떡 한 조각을 손으로 떼어내어 땅에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숟가락으로 그것을 떠서 입에 넣는 신용을 했다. 산유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숟가락으로 떡을 떠보려 했다. 하지만 숟가락은 떡을 뜨지 못하고 땅만 긁었다. 연화는 웃음을 참았다. 산유는 다시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떡 한 조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연화는 박수를 쳤다. 잘했어.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산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조금 더 수월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익숙해졌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배울 수 있다. 느리지만 분명히 배울 수 있다. 말도 가르쳐 줄게. 연화가 말했다. 산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연화는 자신을 가리켰다. 연화. 내 이름은 연화야. 산유는 입술을 달싹였다. 연화는 천천히 반복했다. 화. 산유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소리를 냈다. 연화는 눈을 반짝였다. 맞아, 연화. 다시 해봐. 산유의 목소리는 거칠고 어색했다. 하지만 분명 말이었다. 사람의 말이었다. 연화는 감격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산유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 산유는 이미 수년간 사람들의 말을 훔쳐들었다. 귓속에는 수많은 소리가 쌓여 있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연화는 그 소리들을 정리해 주었다. 가라는 이런 뜻이고, 잡아라는 저런 뜻이라고.
조용히 해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고 돌 던져라는 돌을 던지라는 것이라고. 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다. 다만 확인받은 것뿐이었다. 연화는 간단한 문장을 가르쳤다. 배고파. 목말라. 고마워. 산유는 반복했다. 처음엔 어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또렷해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한 달이 지났다. 산유는 이제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었다. 연화, 떡, 배고파, 고마워.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연화와 대화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물었다. 너는 왜 산에서 사는 거야? 산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없어. 부모님은 없어. 혼자야? 호랑이 있어. 연화는 놀랐다. 호랑이와 함께 산다니. 하지만 산유의 표정은 진지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너를 키운 거야? 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할 말을 잃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다. 왜 산유가 짐승처럼 행동하는지, 왜 사람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지. 연화는 산유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산유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 어릴 때 뭔가 본 것 있어. 들은 것 있어. 산유는 한참을 생각했다. 머릿속이 흐릿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꿈을 꿨다. 꿈. 무슨 꿈? 따뜻한 품. 누군가 날 안고 걸어가. 연화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기침 소리. 많이 들려. 사람들 쓰러져. 무서워. 산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화는 깨달았다. 전염병. 12해 전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내 부모님도. 그때 산유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시신을 산에 버렸대. 묻을 힘도 없어서.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고 스스로 산으로 올라갔대. 산유의 눈이 흔들렸다. 내 부모님도 아마 널 살리려고 산으로 데려간 거야. 마을에 있으면 너도 병에 걸릴까봐. 그럼 날 버린 게 아니야? 아니야. 널 살리려고 한 거야. 마지막까지. 산유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기억나지 않는 부모. 하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부모. 연화. 응. 부모님. 이름. 몰라. 연화는 산유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우리 함께 찾아보자. 이제부터는 사람처럼 살아야 해. 연화가 말했다. 산유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왜? 짐승.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아니야. 연화가 산유의 손을 잡았다. 사람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 숟가락을 쓸 수 있잖아. 짐승은 그럴 수 없어. 너는 사람이야. 산유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산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날 밤 산유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연화가 산짐승과 만난다는 소문. 처음엔 몇몇 사람만 알았지만 곧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연화가 미쳤나? 산짐승과 뭘 한다는 거야? 저놈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떡집 주인은 당황했다.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연화를 단속하시오. 저런 짓을 계속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져.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르잖아요. 연화 아버지는 난처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연화를 불렀다. 연화야, 내가 산에서 온 아이를 만난다는 게 사실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그 아이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짐승이잖아. 사람이에요. 연화가 소리쳤다. 떡집 주인은 놀랐다. 딸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말도 할 수 있고 숟가락도 쓸 수 있어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짐승이 그럴 수 있나요? 떡집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연화야, 아버지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걸 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를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연화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살아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만나지 마라. 싫어요. 연화야. 전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요. 이미 약속했어요. 떡을 주겠다고, 더 이상 마을에서 훔치지 않게 하겠다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어딘가에 산유가 있었다. 연화는 걱정되었다. 그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다.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하나였다. 산짐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여야 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호랑이와 함께 산다는데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몰라요. 그렇소. 연화가 속았을 뿐이요. 저놈은 위험해. 몇몇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을 해친 적은 없지 않소. 곡식과 떡만 훔쳐갔을 뿐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한 어른이 결론을 내렸다. 포획하자. 일단 잡아서 마을 밖으로 내보내든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모두 그 뜻을 알았다. 죽이든. 언제 포획할 것이오?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 밤이면 저놈이 또 내려올 것이오. 그때 잡자. 사람들은 동의했다. 보름달까지 사흘이 남았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들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다. 연화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산유에게 알려야 했다. 그날 밤 연화는 집 뒤편으로 나갔다. 하지만 산유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연화는 불안했다. 산유가 오지 않으면 경고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밤 보름달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창과 덫을 들고 골목에 숨었다. 횃불은 껐다. 산유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산유는 왔다. 보름달 아래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었다. 산유는 위험을 느꼈다. 공기가 달랐다.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연화가 보고 싶었다. 사흘 동안 사냥이 실패해 먹을 것이 없었다. 호랑이도 지쳐 있었다. 산유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평소처럼 연화네 집 뒤편으로 향했다. 하지만 창가에 불빛이 없었다. 이상했다. 연화는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잡았다. 산유는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횃불이 일제히 켜졌다. 눈이 부셨다. 산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도망가지 마. 한 남자가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산유는 담을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다. 덫이 던져졌다. 그물이 산유의 다리를 감았다. 산유는 쓰러졌다. 그물을 뜯으려 했지만 손이 얽혔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창끝이 목을 향했다. 그때 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크앙! 호랑이의 울음이었다. 땅이 울렸다.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빠르게 분노에 차서 호랑이다. 도망쳐. 사람들이 흩어지려 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미 마을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이빨을 드러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한 남자가 창을 던졌다. 호랑이는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아! 산유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였다. 호랑이는 멈칫했다. 산유를 돌아보았다. 산유는 그물을 뜯으며 일어났다.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산유는 호랑이 앞에 섰다. 작은 몸으로 호랑이를 가렸다. 그만해. 산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호랑이는 산유를 바라보았다. 왜 막느냐는 듯이. 산유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해치면 안 돼.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산유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 괜찮아. 호랑이는 산유의 손을 핥았다. 피 냄새가 났다. 하지만 산유는 미소 지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산짐승이 호랑이를 막았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동으로. 연화가 달려왔다. 산유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사람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연화. 응. 나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창을 내려놓았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한 남자가 말했다. 저놈을 그냥 보낼 순 없소. 맞소. 호랑이와 함께 산다는 건 여전히 위험해. 연화는 산유를 더욱 꽉 안았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마을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 아이가 직접 말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연화는 산유를 바라보았다. 산유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섰다.
사람들 앞에 섰다. 나는 산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산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름이 있었다. 짐승이 아니라 이름이 있었다. 부모. 없어. 어릴 때 버려졌어. 산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호랑이가 나를 키웠어. 먹을 것 줬어. 살게 해줬어. 그래서 마을에서 훔친 거냐? 한 남자가 물었다. 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파서. 미안해. 산유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 해칠 마음 없었어. 그냥 살고 싶었어.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저놈은 위험해. 호랑이와 함께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맞소.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몰라. 연화가 나섰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이 아이가 다시는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마을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결국 한 어른이 입을 열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횃불이 꺼졌다. 골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산유와 연화만 남았다. 호랑이는 멀리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산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이후 산유는 더 이상 마을에서 훔치지 않았다. 연화가 매일 떡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었다. 산유는 연화네 집 뒤편에서 기다렸고 연화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산유를 경계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피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했다. 산유는 그것을 느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연화는 그런 산유를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사람들이 산유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 달이 지났다. 산유는 점점 더 많은 말을 배웠다. 문장도 길어졌고 발음도 정확해졌다. 연화는 놀라웠다. 산유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어느 날 밤 연화가 물었다. 산유야, 너 평생 산에서만 살 거야? 산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아. 여기. 무서워. 왜? 사람들. 나를. 미워해. 연화는 산유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응. 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언젠가 다들 알게 될 거야. 산유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늘 따뜻했다. 거짓이 없었다. 산유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칠 후 마을에 또다시 소문이 돌았다.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 닭을 물어갔다는 소문. 사람들은 곧바로 산유를 의심했다. 또 그놈이 한 짓이야. 연화가 떡을 줘도 소용없네. 역시 짐승은 짐승이야. 연화는 항변했다. 산유가 아니에요. 산유는 매일 저한테 와요. 닭을 훔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호랑이가 한 거겠지. 결국 똑같아. 연화는 답답했다. 산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갔다. 그날 밤 연화는 산유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또 내 잘못이라고 해.
산유는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 산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 떠날까? 연화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으면 연화 힘들어.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있을 곳이야.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연화, 고마워. 연화는 산유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면 괜찮아.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일주일 후 마을에서 또 한 번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연화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한 남자가 말했다. 저 짐승 때문에 마을이 불안해. 당장 내쫓아야 해. 연화가 책임진다고 했잖소. 책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오. 저놈은 위험해. 논쟁이 이어졌다. 연화의 아버지는 난처했다.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결론이 났다. 산유를 마을에서 쫓아내자. 더 이상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자.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밤 연화는 산유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기로 했어. 산유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산유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나 사람들 앞에서 말할게. 뭐라고? 진짜 내 이야기 다 말할게. 연화는 산유를 바라보았다. 산유의 눈은 결연했다. 정말? 응. 이제 숨고 싶지 않아. 사흘 후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횃불이 광장을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은 산유를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날이었다. 연화는 광장 한쪽에 서 있었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화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화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광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산유가 올 것이었다. 스스로 이곳에 오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잠시 후 광장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두 발로 걸어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놈이 걸어온다. 사람처럼. 산유는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왔다. 산유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수십 명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 혐오, 경계. 그 모든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산유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산유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12해 전, 이 마을 근처 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전염병이 돌았던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제 부모님도 저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해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 절반이 죽어나간 끔찍한 해. 저는 산에서 혼자 며칠을 울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산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추위, 배고픔, 절망. 그때 호랑이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호랑이는 저를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굴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줬습니다.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호랑이와 함께 우리 마을을 습격한 거냐? 산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냐? 안 됩니다. 산유는 고개를 들었다. 변명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산유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연화가 가르쳐준 절이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짐승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사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내 발로 뛰었고, 날고기를 먹었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유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여기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손을 희미하지만 기억합니다. 산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산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이후 연화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다.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화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산유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았을 뿐 사람의 마음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산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 이해합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산유는 주먹을 쥐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광장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산유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 어른이 앞으로 나섰다. 산유, 내 말은 잘 들었다. 하지만 우리도 두렵다. 내가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호랑이는 다르지 않느냐? 산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호랑이는 저를 지킬 뿐입니다. 제가 위험하지 않으면 호랑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저를 믿어주세요. 산유는 간절히 말했다. 기회를 주세요.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반대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맞아.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저 아이 말을 들어보니 불쌍하기도 하네. 부모를 잃고 산에서 자랐다니. 우리도 그 해를 기억하지 않나. 논쟁이 이어졌다. 연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산유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지켜봤습니다. 말도 가르쳤고 숟가락 쓰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산유는 배웠습니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연화는 산유를 가리켰다. 저 아이를 보세요.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짐승입니까? 하지만 저는 산유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연화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왔다. 연화야, 아버지 제발요. 떡집 주인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산유를 바라보았다. 작고 떨고 있지만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정말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증명해야 한다. 마을을 도와라. 일을 해라. 사람들에게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라. 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떡집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저 아이에게 기회를 줍시다. 한 달만 지켜봅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떡집 주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좋소. 한 달만 보자. 마을 어른이 동의했다. 산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회의는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산유와 연화만 광장에 남았다. 해냈어, 산유. 연화가 미소 지었다. 산유도 미소 지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었다. 연화,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응,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산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크르르릉. 호랑이였다. 산유는 고개를 들었다. 호랑이가 산 중턱에 서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황금빛 눈이 빛났다. 산유는 가슴이 먹먹했다. 호랑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왜 산유가 마을에 남으려 하는지, 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는지 가봐야 해. 산유가 말했다. 어디? 호랑이한테 설명해야 해. 지금. 응. 산유는 광장을 빠져나가 산으로 향했다. 연화는 뒤따라갔다. 두 아이는 산길을 올랐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산유는 호랑이 앞에 섰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는 듯이. 미안해. 산유가 말했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 이제 마을에서 살 거야. 호랑이의 눈이 흔들렸다. 너랑 헤어져야 해. 산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랑이는 한 걸음 다가왔다. 산유의 얼굴을 핥았다. 따뜻했다. 너는 나를 키워줬어. 살게 해줬어. 정말 고마워. 산유는 호랑이를 끌어안았다. 두꺼운 털이 얼굴에 닿았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호랑이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산유는 천천히 호랑이에게서 떨어졌다. 뒤로 물러섰다. 잘 지내. 건강해. 그리고 산유는 눈물을 닦았다. 날 잊지 마. 호랑이는 한참을 산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산 위로 걸어갔다.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산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산유는 주저앉아 울었다.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연화는 옆에 앉아 산유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한 달이 흘렀다. 산유는 약속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무거운 짐을 날랐고 밭을 갈았고 나무를 베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엔 사람들이 여전히 경계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산유야, 이것도 좀 옮겨줄래? 산유, 수고했다. 이거 먹어라. 사람들이 산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산유는 서툴지만 대답했다. 미소도 지었다. 연화는 그런 산유를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산유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마을에 짐승이 나타났다. 이번엔 곡식 창고가 부서졌다. 사람들은 다시 산유를 의심했다. 또 산유 지산이야? 아니에요. 산유는 오늘 밤 내내 떡집에 있었어요. 연화가 항변했다. 사실이었다. 산유는 연화네 집에서 떡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럼 호랑이가 한 거겠지. 호랑이는 이제 안 내려와. 산유가 없으니까.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산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른 짐승이었다. 멧돼지였다. 사람들은 미안해했다. 산유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다. 산유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날 밤 연화는 산유에게 물었다. 괜찮아? 응.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산유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뭐가? 증명해야 하는 거. 나는 나쁘지 않다고. 짐승이 아니라고. 연화는 산유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사람들은 변하는데 시간이 걸려. 나도 알아. 하지만 힘들어. 두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산유야. 응.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갈래? 산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다른 곳? 여기가 아니라 다른 마을.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 왜? 여기선 내가 항상 산짐승으로 기억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내 과거를 잊지 못할 거야. 산유는 침묵했다. 연화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너도 같이 갈 거야? 응. 산유는 놀랐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설득할 거야. 아니면 그냥 갈 거야. 난 내 편이야, 산유. 어디를 가든. 산유는 눈물을 흘렸다. 연화도 울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보름 후 산유와 연화는 마을을 떠났다. 연화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조심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을 사람들도 배웅 나왔다. 몇몇은 미안해했다. 산유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산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으니까. 어디로 갈 거냐? 동쪽 고을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떡을 싸줬고 누군가는 옷을 줬다. 산유는 감사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산유는 산을 바라보았다. 저 위 어딘가에 호랑이가 있을 것이었다. 산유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으로 향했다. 그때 산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랑이였다. 산유는 눈물을 흘렸다. 호랑이도 알고 있었다. 산유가 떠난다는 것을. 연화가 산유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두 아이는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산 위에서 호랑이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산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호랑이는 외로웠다. 새끼를 잃었고 이제 산유도 잃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산유는 살아남았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호랑이는 굴로 돌아갔다. 예전에 산유가 자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 호랑이는 그곳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산유와 연화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새로운 고을에서 어떤 삶을 꾸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산유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연화 옆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산유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